매출 감소 위기에서 고객 분석으로 20% 매출 상승 성과. 소제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첫 줄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얘기할 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한 포인트로 요약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데요. 고객이 줄어들고 있고요. 옆에 대형 카페,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와서 입점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로 인해서 고객이 줄어들고요. 매출 감소 위기를 겪었어요. 유유했어요. 그래서 그때 과제는 뭐였냐면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객의 특성을 분석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주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매출 회복을 위해서 액션을 취한 거죠. 회복을 위해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4,6인용을 1인용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 10%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어요. 자, if예요. 너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소제목, 포인트, 그 다음에 STAR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부로 퍼센테이지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신의 수치가 있지만 솔직히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정확한 매출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정확한 매출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정량성을 얘기해야 돼. 그런 유튜브 강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부러 허풍스럽게 그렇게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쓰시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 첨삭할 때 제가 많이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700자인데 700자의 반 이상이 상황만 드립다 쓴 거예요. 막 쓴 거야. 막 그래서 그랬고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액션을 중심으로 쓰셔야지 XT 그 상황을 너무 길게 쓰시면은 약간 보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액션은 단계별로 2가지 이상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최근의 시대에는 과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기업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결국 기업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과정이에요. 근데 한 줄 띡 쓰는 것보단 그 과정을 쓰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 초코파이를 볼 때 초코파이의 맛은 궁금하지 않지만 그 과정은 궁금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은 2가지로. 첫째, 둘째를 붙이시면 조금 더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자,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전 최선을 다했고요. 뼈가 빠지게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업들은 잘 믿질 않아요. 구체적인 숫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좀 더 열정을 강조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처럼 만약에 뭐 열정을 불태웠으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소통하며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를 다 숫자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ST가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과정 중심인데 너무 그 과정을 짧게 쓴다거나 3번째는 너무 내 세계관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근거도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검토를 하고 제출하시면 돼요. 검토 파트는 파트 2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파트 2예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썼어요. 지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출하면 될까요? 물론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출하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렇게 쓰면은 떨어질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소서 제출 전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이 쓰고 계시다면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자소서를 약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자소서를 첨삭할 때 학생들한테 평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확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그 면접관들이 읽기 좋게 그러니까 읽고 싶은 그런 자소서를 만드는 방법 3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토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첨삭을 하러 저한테 오면 밀가루 덩어리 던져주듯이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읽기가 되게 어렵고 첨삭하기도 어려워요. 한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나눠주면은. 내가 생각이 갑자기 사건이 있거나 약간 내용이 달라질 때는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 칸을 띄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내용이 길 때는요, 문단 소제목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가독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특수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굿즈 마케팅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어요.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요. 소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자, 애프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건 어떤가요? 훨씬 눈에 확 띄죠. 그래서 특수 기호를 쓰시는데요. 따옴표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확 눈에 들어오죠. 세 번째는 바로 목록화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둘째를 써주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1, 2를 쓰는 걸 약간 망설이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확 띄죠. 자,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 생각도 약간 정리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체크했다면 그 다음에 뭐요? 제출 전에 5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사진을 체크 안 해요. 여러분들 사진이 사실 어떤 학생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포샵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화질이나 크기가 안 맞아서 막 들쑥날쑥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이력서 숫자 및 날짜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우리 복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맞춤법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맞춤법 틀리는 거 상당히 싫어요. 그래서 부산대에서 한국어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기를 약간 추천하는데요. 가장 세세하게 잘 고쳐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추천해요. 클래식이긴 한데 이게 가장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사 이름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G인데 삼성인데 쓰고 삼성인데 LG라 쓰면 그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자, 그리고 자소서를 여러분들 50개씩 쓰다 보면 복붙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뭐 문맥도 이상해지고 팩트 체크가 안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을 보셔서 5가지는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제출하시면 돼요. 자, 파트 3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구조도 잡았고요. 제출까지 완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물론 자소서를 아주 정략적으로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소서를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럴 때 50개, 100개씩 써야 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합격의 관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바로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빠르게 쓰는 법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쓸 때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회사가 시계라면은 나는 그 회사의 부속품이야. 그래서 뼈를 갈가서라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이 시계를 찬 사람이야. 그 기준으로 지원 동기를 쓰시면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회사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입사하면요 하고 신청하게 되었고요. 별 생각이 없어요. 무궁무진하고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핵심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 내가 너네 회사에 대한 거 이것저것 다 붙여봤어. 너네 회사 규모도 좋고 이래. 저라면 이렇게 안 쓰겠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당신 어떤 사람이고요.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왜요? 오랫동안 있을 사람을 원하는데 약간 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 구조는 여러분들 5분 안에 쓰는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B라는 역량을 가지고 기여하겠다. C라는 회사는 너네 상황은 이런데 지원한 직무로서 이런 압도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이 5분 안에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구조 어때요? 굉장히 간략하죠? 사실 이 정도만 써도 거의 합격 8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원 동기 쓸 때요. 사실은 가장 이 회사의 강점을 뭐라고 생각하지? 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을 못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개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개팅할 사람을 약간 나는 찾고 싶어. 앞으로 사귈 사람을 찾고 싶어. 만약에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무작정 그냥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예쁜 사람을 찾을 거야. 예쁜 사람의 기준은 피부가 하얗고 손도 하얗고 이빨도 하얀 사람이야. 그 기준을 갖고 소개팅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쁘지 않아. 왜? 이도 하얗지 않고 얼굴도 하얗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강점을 찾고 왜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지 사귀지 않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데 기준이 없어. 그러면은 헤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은 나는 안정성이야, 만약에 수익성이야, 아니면 가치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해주고 이 기업은 안정성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런 많은 10가지 기준 중에서 있어, 없어, 있어, 없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 쓰시면 일괄적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성이에요. 그 나는 안정적으로 그 일을 했었고 그런 부분은 너네 기업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은 매칭이 돼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복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원 동기를 복붙해서 많이 쓰는 방법은 본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면은 기업 분석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인턴십에서 파악하고 거의 내 얘기를 앞쪽에 배치해서 복붙이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내 이야기를 전면 배치하면은 결국 복붙이 가능해서 속도가 붙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은 사실은 뭐 10,000개가 20,000개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산업은 거의 40개밖에 없어요. 40개 안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 산업 정보를 활용해서 그 지원 동기를 쓰게 되면은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 여러 개를 복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정보를 저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써라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기업의 지원 동기는 뭘로 해야 돼요? 정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무 역량으로 집중해서 지원 동기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해서 마스터 자소서 준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자소서 기본 항목 3개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자소서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땅땅땅 쏘는 총하고 두두두두 쏘는 따발총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마스터 자소서는 따발총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은 속도 굉장히 여러 개의 기업을 속도가 빠르게 쓸 수 있겠죠. 자, 항목 첫 번째예요. 직무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무 역량은요, 지원하신 직무를 선택한 이유, 강점 쓰라고 얘기하고요. 가끔 기업에서 직무와 관련된 간접 문항을 물어봐요. 자발적으로 도전한 거, 그리고 또는 문제 개선한 거, 혼자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간접 문항은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초 체력이에요.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기초 체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무 역량을 쓸 때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딱 하나만 본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경영관리와 관련된 뭐 하여튼 뭐 나열을 했어요. 그 결과 했고요. 저 되게 잘해요.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저는 경영관리 직무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키웠어요. 앞으로는 챗 GPT가 있기 때문에 요즘 베껴 쓰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량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직무는 이런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 직무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잖아. 다 썼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때 내 앞에 딱 이걸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직무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무라고 이런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거랑은 완전히 경쟁력이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본인만의 관점을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이 역량을 이렇게 키웠습니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장단점이에요. 여러분은 장점을 써요. 장점은 내가 장점이 이렇고요. 그리고 경험은 이랬어요. 라고 쓰면 되는데 단점을 못 써요. 단점을 못 쓴 이유는 뭐냐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단점 얘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야, 너는 단점이 참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단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단점은 이거예요. 단점을 정확히 알면은 선택지가 생겨서 결국 여러분이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단점은요, 단점의 종류는 무시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는 단점은 뭐냐면 저는 좀 잘 빼먹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냥 무시해요. 안 고쳐져요. 근데 저는 좀 일을 미루는 습관이 약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수업도 막 미루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오케이, 개선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장점화하기로 했어요. 나는 공유 능력이 뛰어나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단점 바로 장점화도 아니고요. 무시한다.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을 쓰시면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보면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경험을 좀 썼죠. 경험이 없으면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고지식해요. 반대적으로. 고지식해서 나는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 경험을 같이 쓰시지 마시고요. 개선에 대한 노력만 어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장점은 뭐 6이나 7, 단점은 3이나 4, 단점을 좀 줄여서 쓰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해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입사후 포부예요. 입사후 포부는 결국 이거예요. 너의 비전은 뭐냐? 를 물어보는데 입사후 포부를 왜 물어볼까요? 두 연인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돼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나는 너랑 같이 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입사후 포부를 이야기해요. 근데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은 입사후 포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후 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의 앞으로 입사 후에 지금은 1이지만 일하는 넥스트 레벨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는 내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야. 성장하고 싶어. 그 이유는 유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목표는 단계적으로 일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북미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나는 입사 후에 단계별로 첫 번째 재생에너지에서 이걸 할 거야. STP라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야. 그 다음 업무에 적용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는 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거야.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일자로 평가받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태도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입사 후 포부에서 그 전체적인 큰 틀의 목표를 얘기하고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걸 가장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된다면 태도라는 부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어떤 태도로 일해서 어떤 평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라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나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쓰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숨가쁘게 막 달려왔어요. 저도 막 말이 빠르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 사례가 없는 특성은 호소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예쁘게 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가장 중요한 합격 치트기는 너 해봤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사례로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 안에서 사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을 못한 거겠죠. 오늘부터 발견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경험을 빡시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의 용어예요. 빡시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량에 대한 근거는 이제 3개까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한두 개 가지고는 그 문항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지원 동기도 복붙할 수 있게 내 이야기를 많이 써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지원 동기를 써라. 뭐 아니면 내 마음속에 기준을 갖고 기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복붙 가능한 자소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지금의 시대에서는 컨텐츠의 질적인 양보다도 그 속도를 높여서 합격하는 게 훨씬 유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부터 지키시면서 자소서를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취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취준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명언을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가끔 실패는 성공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강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요, 반전이에요. 결국 10개 중에서 1개를 실패한 것일 뿐이에요. 나머지의 성공의 8가지, 9가지 요소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원을 응원하는 강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꽃길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강의를 많이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